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면서 한 단계 수준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주식 백만장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요 책의 칩워라는 책입니다. 반도체 전쟁이란 말인데, 이제 크리스 밀러 교수가 쓴 책입니다. 책인데,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이, 크게 이 내용 전체에서 한 두 가지 파트가 나와요.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알려드릴까 해서, 좀 내용도 재미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요 분입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이게 또 젊었을 때 또 찍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인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코쟁이는 코쟁이네요. 코가 큰 거 보니까. 자, 이제 요분 소개를 제가 잠깐 하면, 미국에서 떠오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신진 경제사학자 교수입니다, 교수. 교수고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교수, 국제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이분 경력이 지금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을 맡고 있고요. 이 동아시아의 반도체를 둘러싼 정치 외교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정치 외교. 그냥 정치 외교가 아니라 반도체를 둘러싼 정치 외교를 연구하고 계신데, 요즘 하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상당히 이슈다 보니까 이 책도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나름 이빨 좀 깐다, 잘 나간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버드에서 역사 학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하고 박사를 하셨습니다. 아주 이번 경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거,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미국 규제로 한국은 경쟁 완화의 효과를 볼 것이다. 한국은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가 한국을 위협하는 일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역사학자니까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YMTC는 낸드고, 그 다음에 CXMT 창신 메모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이죠. 이런 중국 반도체 기업도 부상을 했다. 하지만 이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위협이 됐는데, 자, 이번에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차단됐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향후에 지금 이제 직면한 경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이제 경쟁사가 이제는 없어지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반도체 자립을 하는 그런 열망,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자립 열망에 다시 불을 지필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했는데, 중국은 이제 다시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 반도체 업체에 힘을 더 실어주는 조치를 하겠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자, 세계 시장과의 기술 격차가 워낙 커져서 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중국은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해서 반도체 동맹인 치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운드리,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규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관련돼 가지고 조약이라든지 형태 이런 관련 정보 뭐 이런 논의하는 포럼 이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 가이드라인을 잡기 때문에 이 규격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중국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포가 결국에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더 이상 이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고 한국은 이 메모리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실 그게 또한 미국이 원하는 바다. 뭐 그렇게 왜냐 한국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동맹으로서 또 이 동아시아에서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뭐 지금 사실상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어떤 신규 공장을 미국으로 계속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자체적으로 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하는 말은, 물론 이게 본인이 했다고 해서 이게 미국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바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나는 미국이 진심으로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 행정부에서도 반도체 자금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첨단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국가와 기업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국가도 혼자서 첨단 반도체 설계부터 소재 공급, 생산, 파운드리까지 모두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다만 최근에 여러 나라 국가가 이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를 우려를 해서 대만에 집중된 이 반도체 생산 구조를 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경제적 타격은 엄청 날 거다. 그래서 대만 해협 밖에서 첨단 칩 생산 구축을 생산 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원래의 어떤 반도체 자체적으로 완전한 공급망 우리가 이제 설계부터 해서 팹리스부터 해서 파운드리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는 혼자서 할 수 없다. 이거 미국이 그렇게 아예 낙점을 찍었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대만의 위협 때문에 이걸 분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본인이 자기는 최소한 그렇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는 이 글로벌 분업으로 작동하는 산업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설계, 일본은 소재, 한국하고 대만은 첨단 칩을 제조한다. 이렇게 분업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인텔이 지금 쫓아오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하는 것은 또 반도체는 24시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국에서 대만이나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50%가 비싸요. 그 제조 단가가. 사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가 안 된 거죠. 사실 인텔이 수년 전에 파운드리를 하려고 했다가 접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달러 돈도 찍어서 뭐 너희들 갖다 줄게, 공장 짓는데 줄게,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하는 건데, 이게 10년 20년 계속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파운드리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큰 흐름은 뭐냐면, 어쨌든 이게 미국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어차피 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은 이게 뭐 1, 2년 하고 뭐 다음 정권이 바뀌어가서 사이가 좋아지면은 뭐 반도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은 아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규제는
계속 이제 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제 지정학적 이 어떤 아시아에서 중국이 계속 위협이 주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미국이 봤을 때 위협이라고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제는 미국은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중국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좀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파운드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력만 쫓아가기만 하면 이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에게는 아주 큰 기회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